자, 2차시 들어오셨습니다. 네, 1부 아까 말한 것처럼 자, 치과 위생사회보다 정체성과 기초를 다지는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1장 우리 치위생학과 치위생사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뭐를 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과목은 막 뭘 줄치고 막 긋고 막 외우고 막 이런 과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수업만이라도 마음 편하게 좀 펜 조금 내려놔도 되고, 좀 마음 편하게, 아, 그래, 이런 수업도 있어야지. 이런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아까 한 질문 그대로 던져보겠습니다. 자, 길거리 지나가는 우리는 아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본 거고,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 일반인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치과위생사가 뭐 하는 건가요? 뭐 하는 사람인가요? 라고 리포터가 딱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자, 뭐라고 대답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 우리를 뭐라고 사람들은 생각할까? 자, 뭐 대부분 보통, 치과에서 의사 도와주는 옆에 간호사.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스케일링 해준 사람! 나 받아봤어요. 막 이렇게 할 겁니다. 그쵸? 자, 이게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쵸? 그렇지만 뭐다? 정답도 아니다. 라는 거. 오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의 목표는 뭐다? 우리를 스스로 보조자가 아니고, 우리 의사협회에서 서포트해준 보조자 아닙니다. 보조 역할 중에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인 거고, 뭐다? 우리는? 국가가 인정한 구강보건 전문가. 이게 입에서 탁 나오셔야 돼요. 저 치과의사인데요. 치과의사 뭐 하는 직업이에요? 저 국가가 인정한 구강보건 전문가입니다. 제가 그 사람이에요. 원장님 옆에서 석션하고 그런 사람 아니고요. 구강보건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전문가가 일하는 방식인 아까 에드파이에 대해서 오늘도 가볍게 맛보는 시간 될 거고요. 아까 뒤에서 조금 다뤘지만 10장과 11장 정도에서 또 깊게 한번 다뤄볼 내용이니까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치과위생사의 정체성입니다. 자, 우린 뭐다? 국가가 인정한 뭐다? 구강보건 전문가. 이거 너무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자긍심 가지고 딱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자격증이 아니다. 뭐다? 우리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먼저 법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흔히 우리가 많이 하는 거, 제일 많이 따는 거 있죠. 예전에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바리스타 뭐라고요? 면허증이라고 하나요? 자격증이라고 하죠. 컴퓨터 활용 능력 면허증이라고 하나요? 자격증이라고 하죠. 대신 뭐라고 해요? 운전 면허, 얘는 뭐라고 해요? 면허증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거는 법적인 책임을 따르는 거예요. 자, 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쵸? 자, 그리고 우리는 자격을 가진 사람인가, 면허를 가진 사람인가, 이 두 가지를 좀 차이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반인에게 금지된 행위를 시키는 것은 면허라는 건 뭐다? 일반인에게 금지된 행위를 특정인에게만 허락하는 게 뭐다? 면허다. 그래서 운전면허 없으면 운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면허 없는데 운전하면 불법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은팔찌 차고 세우랑 가고, 그리고 술 먹고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음주운전으로 어떻게 해요? 법으로 처벌받죠. 자, 이게 뭐다? 우리가 면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치과위생사 면허 없이 스케일링을 하면 뭐예요?
도로교통법 위반이고, 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자, 우리는 뭐예요? 의료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자, 즉, 국가가 우리에게 배타적인 권한을 준과 동시에 뭐다? 책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내용 보시면, 자, 우리가 3년제 또는 3년제 또는 4년제 이렇게 정규 교육과정 이수하고 뭐에 합격한다?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린 뭐를 받아요? 면허라는 걸 받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국가가 개인에게 배타적인 의료 행위를 권한과 부여하면 동시에 뭐다? 법적 윤리적 책임을 지우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5가지 역할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치석 제거 등 침착물 제거. 이게 뭐다? 스케일링. 두 번째는 불소도포 및 예방 처치. 그다음에 위생과 관리. 그다음에 진료 협조.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는 5가지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법적으로 우리가 보장된 사회적 역할, 다각적 역할을 가진 구강건강옹호자인데, 자, 그럼 법적으로 보장된 우리는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활동할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다? 멀티플레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한 가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첫 번째는 뭐다? 임상가. 아까 말한 것처럼. 자, 우리의 가장 익숙한 모습이고 대표적인 역할로 스케일링하고 불소도포하고 제가 정말 늘상 가서 하는 일. 병의원에서 환자를 직접 만나서 치료하고 이제 실제적인 처치를 제공하는 게 누구다? 우리가 임상가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제일 잘해야 되는 거. 정말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교육자입니다. 자, 치료보다 중요한 건 뭐다? 습관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는가? 올바른 칫솔질을 쓰는가? 설탕 섭취를 얼마나 많이 해서 줄일 수 있는가? 금연 교육을 통해서 암과 치주 질환을 낮춰줄 수 있는가? 자, 치료보다 중요한 건 뭐다? 습관을 바꿔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개인으로 병원에서 오는 환자뿐만 아니라 누구다? 지역사회, 주민, 학교, 기업체 등 대중들한테도 우리가 교육자로서 앞에 설 수 있다. 전문가니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연구가 같은 거예요. 자, 과학적 근거, 어떤 칫솔질이 더 효과적일까? 라고 논문을 쓰는 과학자 같은 건데,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환자들이 조금 더 양치를 잘할까? 이런 것도 연구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생용품 효과는 어떤지, 더 좋은 칫솔질 방법은 무엇인지 이렇게 연구하는 연구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행정가 또는 관리자로 할 수 있습니다. 자, 병원의 인력 관리. 정말 말 그대로 인력 관리, 감염 관리 시스템 구축하거나 아니면 조직을 운영하는 매니저 역할을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공 분야에서는 구강보건 사업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예산하는 정책 관리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하나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로 뻗어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또 한번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자, 마지막에는 옹호자입니다. 자, 소외계층이나 장애인 등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대변에서 구강 보건 정책을 요구하는 변호인 같은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게 누구다? 우리의 역할이다. 그래서 우리 역할은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좀 말이 길었고, 자, 두 번째, 치의생학의 학문적 책임이다. 과학적 관리 과정이에요. 자, 오늘 수업의 거의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우리는 치료를 집중해야 되는가? 아니면 뭐를 집중해야 되는가? 자, 볼게요. 자, 우리는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구강질환은 뭐에 머무르지 않는다? 치료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뭐를 해야 된다?
예방하고 그 순간 건강을 증진시켜주는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옛날에 옛날에 치과 같은 경우는 생기면 파서 떼우고 또 생기면 파서 떼우고 이렇게 해서 거의 치료의 개념이 가까웠다면 요즘의 치과는 뭐다? 예방해서 어떻게 이렇게 유지를 해줄까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포인트. 우리가 일하는 방식, 치과 위생사가 일하는 방식 뭐다? 아까 에드파이라고 했습니다. 덴탈 하이진 프로세스 오브 케어. 자, 큐어가 아니고 뭐다? 케어라는 거예요. 자, 우린 단순히 아까 말한 것처럼 스케일링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최적화된 맞춤형 케어를 제공해주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드파이는 아까 뭐다? 5가지로 가는데, 자, 우리 한 가지 오늘 여기 위에 예를 들어서 진행을 해볼게요. 제가 단순히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자, 지금 우리 대원치과에 김철수 씨 45세 남성, 근데 흡연자예요. 그래서 이 환자분을 가지고 한번 에드파이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딱 김철수님이 오셨어요. 45세 남성 흡연자. 자, 사정 뭐다? 데이터 수집 관계다. 자, 데이터 수집? 자, 그럼 뭘부터 할까요? 김철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양치할 때 환자가 이제 CC를 얘기해요. CC는 이제 환자의 주호소 불편감이죠. 자, 양치할 때 피가 나요. 정말 많이 하는 얘기들이죠. 자, 우리 양치할 때 피가 나요 했을 때 바로 잠깐만요. 스케일링 할게요. 그래서 스케일링 들지 않죠. 뭐부터 해요? 이 환자가 왜 피가 나는지 데이터를 모아야 돼요. 뭐죠? 데이터 모으는 단계라는 거예요. 자, 주관적인 말. 양치할 때 피가 나요. 그리고 흡연자라고 했으니까 담배를 막 이런 거 얘기할 거예요. 한 갑 정도 태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환자가 말한 주관적 정보고 또 뭐를 내요? 자, 또 객관적인 거. 병력, 혈압은 있는지, 당뇨는 있는지, 아니면 구강검사에서 충치가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우리 김철수 환자님을 익스플로러라고 해서 탄침을 찔러봤더니 5mm가 들어가서 나는지, 그리고 건들자마자 피가 남.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잘 써야 되겠죠? 피가 남. 자, 이거는 우리가 정말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데이터를 막 모읍니다. 자, 그 다음에 뭐를 내요? 진단. 문제를 어떻게 도출하는가. 5mm 정도 잇몸이 안 좋고, 그리고 피가 나. 자, 우리 여기서 문제 도출할 때, 진단할 때 좀 잘 해야 되는 건데, 자, 우리 치과 의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명확하게 하는데, 자, 우리가 치과 의사와 다릅니다. 치과 의사는 이런 경우에 만성 치주염이라고 해서 질병명을 진단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구강관리 소홀로 인한 뭐다? 잇몸 출혈이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우리는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치주염이라는 걸 모르지 않아요.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다. 이 진단은 누가 하는 부분이다? 치과 의사가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그냥 요렇게 구강관리 소홀로 잇몸 출혈이 됐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또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몰라서 구강 관리를 좀 잘 못했구나 라고 해서 치위생 진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질병 진단이 아니다 라는 거,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실수예요. 아시겠죠? 저도 한때는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너무 일을 최고조로 잘할 때 나는 자만심에 의해서 뭐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랬었다라는 자기 고백. 그래서 진단 이다. 자, 그다음에 우리 세 번째 계획을 합니다. 이 환자를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해줄까 전략을 수립을 하는데, 자, 김철수 님이랑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환자분 2달 가능한 목표 2주 내에 잇몸 출혈이 좀 없애볼게. 우리가 대신 스케일링은 그러면 2번 정도 받고 담배는 한번 반값으로 우리 한번 줄여봐요. 이렇게 얘기하죠. 반값으로 줄이셔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줄이셔야 해요. 근데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환자는 의지가 좀 있으신 분은 이번 해볼게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은 난 정말 진짜 담배 못 끊는데 어떡하면 좋아, 막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조금 더 그 환자 니즈에 맞춰서 조절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계획을 짜준다. 그리고 이때보다 환자의 동의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네 번째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게 수행, 에드파이의 수행입니다. 자, 실제 처치를 하고 계획대로 움직입니다. 정말 스케일링으로 치석을 제거하고 직접 처치를 하고, 자, 금연검, 우리 김철수 환자 담배 하셨잖아요. 금연검. 그리고 뭘 해야 하는데? 칫솔질 교육. 교육을 통해서 임상과.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뭐다? 교육자와 임상과 역할을 2가지를 다 실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평가예요. 자, 2주 있다가 김철수 님이 다시 내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잇몸 익스플로링을 잇몸 검사를 했는데 피가 안 나요. 그럼 김철수 님이 내가 한 계획대로 수행을 해서 와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너무 칭찬을 해줘야 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만약에 찔렀는데도 피가 약간 나네. 근데 저번보다는 한 30% 정도는 좀 덜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방법을 수정합니다. 왜 못했는지, 뭘 못해서 유지를 못했는지, 이런 것에서 다시 피드백 과정을 돌아갑니다. 그래서 에드파이 과정은 계속 순환적으로 돌아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사정하고 진단하고 계획해서 수행 갔다 평가 갔다 다시 사정하고 진단하고 계획하고 수행하고 평가. 그래서 이 환자가, 김철수 환자가 얼마나 구강 건강을 유지를 잘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문가 사이클이죠. 자, 우리는 단순히 뭐다? 자, 우린 단순한 보조자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법적 면허를 가진 뭐다? 5가지의 역할의 전문가라는 거 오늘 배웠습니다. 자, 그 전문성은 우리가 환자가 오면 와다다다 해서 주먹구구식 하는 일처리다, 아니다? 아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에 기전한다? 에드파이 과정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발휘한다는 걸 오늘 이번 시간에 알아보았습니다. 충분히 아까 김철수님 같은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례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업이 오늘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이제 수업의 좀 끝으로 오시면 클래스룸에 가입을 해서 이제 과제라든지 이런 거를 제출을 하실 건데, 자, 이제 클래스룸 가입 방법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야간이니까 왜 또 이렇게 내 마음대로 인터넷을 제가 잠깐 꺼놨더니
바본가 봐요. 자, 이렇게 수업 링크를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는데, 자, 여기 수업 코드 제가 어디에 올려놨냐면 LMS에 위쪽에 공지 보시면 수업 공지사항이 있어요. 그 공지사항에 수업 코드를 이렇게 넣어놨는데 몇 분 아직 안 읽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수업 코드 꼭 지금 사진으로 찰칵 내 마음속에 저장하지 마시고 눈으로 저장해서 다 못 외우, 저는 못 외우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저장하지 않고 항상 찍어 놓는데 내 마음속에 저장하시면 저장해서 보시고 요 클래스룸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처음이시면 이 수업에 이렇게 플러스가 있고 수업 참여하기 이렇게 들어서 수업 코드를 이렇게 입력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 방법이시면 되고요. 태블릿 같은 경우는 PC 같은 경우는 요 위에 플러스가 있어요. 제가 너무 과목이 많죠. 자, 플러스 같은 거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까 보여드린 수업 코드 가입해서 꼭 들어오셔야 되고요. 그 공지사항에 보시면 피클이라는 클래스 이제 온라인 수업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 수업방에서 오늘 했던 수업에 대한 내용을 천천히 한번 더 읽어보시고 그 밑에 활동하는 활동 과제가 있어요. 자, 이렇게 클래스 들어오시면 이게 보처럼 이렇게 야간인데 제가 멤버에 우리 선생님들 이름을 다 쭉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클릭해서 강희수님이다 아니면 김경혜님이다 김남희님이다 그래서 자기 학번 이름 꼭 잘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수업에 대해서 야간이네요 갑자기 이렇게 쭉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이고 요거 과제가 있는데 요거는 또 천천히 알려드릴 거지만 제가 아직 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쭉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거 보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 디자인에서 학습 내용을 쭉 읽어보시고 밑에 학습하는 활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 잘 입력하셔서 활동해서 제출 누르시면 제가 여기서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만약에 너무 힘들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시고 캡처를 하셔서 클래스룸에 올리셔도 돼요. 그러니까 캡처 이렇게 해서 뭐 캡처하든 이런 식으로 캡처를 하든 사진을 찍어서 캡처하든 학번이랑 이름이 나오게 마지막 페이지에 다 정리가 될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게 캡처해서 올리셔도 되는데 보통은 링크 타고 잘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학번 이름 잘 확인해서 제 학번 옛날에 이렇게 하고 김민정 잘 클릭하셔서 오늘 1주차 수업 내용 천천히 읽어보시고 밑에 피클시트라는 온라인 학습 그게 있어요. 그거를 작성을 잘 하시고 웬만해서 제출을 하시면 제가 다 확인을 하는데 내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고 난 긴가민가 하다 그러면 사진을 착 찍어 놓으시고 나중에 클래스룸에 과제로 여기다가 이제 첨부하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과제를 아직 안 올렸는데 수업 과제를 딱 올리면 첨부 밑에 첨부가 있거든요. 그 밑에 옆에 또 이렇게 첨부 보고 그 밑에 보면 또 6칸에 이미지 첨부 이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눌러서 업데이트 하셔도 업데이트가 되는데 사실은 학기 초에 이거 적응하는 게 조금 쉽지는 않지만 한번 적응해 놓으면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잘 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다가 어려우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된다라는 거. 저랑 천천히 같이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 했고 오늘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린 거 뭐다?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다? 자격증이 아닌 면허를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는 뭐다? 국가가 인정한 구강보건 전문가다. 라는 거 잘 마음에 새기시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